자, 전기 시퀀스 회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퀀스 소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퀀스를 보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스위치하고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쓰는 스위치들은 일반적으로 토글 스위치를 쓰는데 왜 우리가 제어 회로에서 쓰는 스위치들은 대부분 푸시 버튼 스위치를 쓰느냐를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밑에 보면 토글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글 스위치는 대부분이 이렇게 밑에 다리가 보면 두 개가 있거나 세 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개짜리를 많이 쓰는데요. 그냥 우리 온오프 스위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A 접점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 시퀀스 회로에서는 A 접점과 여기 얘는 B 접점이죠. B 접점과 A 접점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스위치가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순시 동작이죠. 그렇죠? 우리 보통 눌렀을 때만 동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들을 주로 우리 제어 회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스위치가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밑쪽에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보통 가까운 쪽에 있는 게 여기 B 접점입니다. 눌렀을 때 이렇게 눌렀을 때 동작되는 여기가 A 접점입니다. 자, 이게 한쪽에만 이렇게 한쪽에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1A, 1B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 지금 화면은 제가 뭐 캡처한 건데 제가 보기엔 이 뒤쪽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한쪽만 할 수도 있고요. 양쪽에 다 있는 게 있는데 양쪽에 다 있으면 A 접점이 두 개, B 접점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그거는 2A, 2B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스위치는 아마 2A, 2B 같고요. 보통 저기가 전기 기능사나 전기 기능장에서 쓰는 것들은 1A, 1B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제어회로에 쓰는 이유는 A 접점과 B 접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B 접점, A 접점 설명하시면 뭐 B 접점이야 뭐 평상시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B 접점에 여기다가 지금 B 접점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전기가 흐르다가 누르면 전기가 끊어지죠. 자, 그걸 B 접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안 붙어 있다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온되는 요걸 B 접점이 A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옆으로 그릴 때는요. 그대로 95도 넘기면 이렇게 하면 요거 A 접점이고요. 이렇게 하면 B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접점과 B 접점으로 나뉘고요. 자, 이제 스위치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릴레이죠. 릴레이도 그냥 보면 지금 여기 8핀 릴레이가 있는데요. 8핀도 있고요. 보통 11핀도 있고요. 기능장에서는 14핀 쓰고요. 그래서 뭐 저희 뭐 기능방 같은 경우도 뭐 다 같이 쓰지만 요즘은 14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8핀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습니다. A 접점 두 개, B 접점 두 개. 얘는 A 접점 두 개, A 접점 3개, B 접점 3개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고요. 14핀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습니다. A 접점 4개, B 접점 4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8핀이고요. 이제 이 내부 스캔 회로라는 건 보통 다 이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릴레이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건 따로 제가 CAD로 그린 거고요. 이렇게 돼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컴이라 그러죠. 컴. 여기가 컴입니다. C라고 그러죠. C. 얘도 여기가 컴입니다. 중요한 거는 회로를 그릴 때 컴이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회로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는데 컴이 이렇게 만약에 여기 릴레이가 하나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 번호를 매길 때 여기가 1번이 돼야 되고요. 밑에가 지금 A 접점이니까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요. 위에가 8번이 돼야 될 테고요. 자, 밑에가 6번이 돼야 됩니다. 1386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릴레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옆에 보면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코일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접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전원이 2번, 7번이 전원입니다. 2번, 7번. 뭐 AC 전원이니까 뭐 어떻게 넣든 상관없겠죠, 그렇죠? 2번, 7번에 이렇게 전원을 넣게 되면은 이 코일이 여기 뒤쪽에 보면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코일이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 코일이. 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고요. 여기에 전기를 흐리게 되면 얘가 뭐가 될까요? 네, 전자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금속이니까 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다가, 자, 그림을 보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3번으로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6번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릴레이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릴레이는 왜 쓰냐? 자, 릴레이는 왜 쓰냐라고 물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요 스위치고요. 얘도 따지고 보면 릴레이라고 하지만 얘도 스위치입니다. 자, 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죠.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얘도 스위치지만 얘는 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자, 이걸 왜 쓰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시퀀 소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스위치입니다. 뭐 램프도 있고 뭐 다른 거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퀀스라는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위치. 그렇죠. 뭐 보통 PB 스위치라고 쓰죠. P자가 붙은 거는 뭐 PB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에서 PB라고 많이 쓰고요. 릴레이라서 보통 R이라고 쓰죠. R. 그렇죠? 릴레이 R1, R2, R3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거나 이 두 가지는요, 전부 다 스위치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로 동작시키느냐, 사람의 힘으로 동작시키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퀀스 소자 중에서요,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쓰는 거 일단 타이머, 타이머 릴레이라고도 하고요. 보통 타이머라고 얘기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플리커 타이머입니다. 제가 뭐 PLC 할 때도 매일 얘기하지만, 자, 이거는 온 딜레이 타이머입니다. 온 딜레이 타이머예요. 자, 어떨 때 하냐면 2번하고 7번에요,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이제 기호로 표시를 하면 지금 얘 보면 이렇게 있고 위에 갓을 씌웠어요. 이거 타이머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A 접점 타이머고요. 그쵸? 밑으로 내려오면 B 접점 타이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평상시에는 B 접점이 붙어 있겠죠. 이렇게 5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가 평상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설정 시간이 있습니다. 요 시간을 얘가 요 버튼을 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시간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죠? 뭐 이거 1분짜리 타이머 같은데요. 타이머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자동 리셋이 될 겁니다. 전원을 만약에 주다가, 자, 만약에 10초였는데 전원을 주다가 5초에 끊었어요. 그러면 다시 얘를 켜기 위해서는 다시 10초를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거나 만약에 10초를 설정했을 때 10초가 되면요, A 접점이 이제 딱 하고 붙어요. 온이 돼 버려요. 자, 요런 회로죠. 그러니까 릴레이는 전원에 2번, 7번에 전원을 인가하면 바로 붙지만, 타이머는 정해진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뭐 가로치고 뭐 T를 치고 뭐 0.1초 이렇게, 뭐 1초 이렇게 써놓으면 1초 타이머가 되는 거고요. 2초 이렇게 쓰면 2초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간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바로 온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온 된다. 그래서 온 딜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딜레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거 왜 붙여? 여기 보면 1번, 3번은 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1번, 3번은요. 쓸 수도 있고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 달아놨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왜 달아놨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는 있는데. 자, 만약에 10초가 됐는데 처음에 신호가 1초만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근데 뭐 다른 릴레이가 있어서 다른 거로 자기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지만 뭐 릴레이가 따로 없을 때 얘가 자기가 자기 유지용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유지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A 접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자기 유지용으로 사용하는 건 A 접점이라 되겠죠. 그렇죠? 자기 유지용으로 사용하는 전원입니다. 얘는 전원의 신호가 들어오면요. 이건 바로 온됩니다. 이건 타이머 아닙니다. 타이머는 위에 갓을 씌워 놓은 게 타이머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보다 이제 다시 발전된 형태죠. 자, 이건 플리컷이라고 얘기하죠. 뭐 교차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전원 2번, 7번에 전원을 넣게 되면요. 얘는 정해진 시간만큼 움직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합니다. 깜빡깜빡 거립니다, 이게. 자, 이걸 플리컷 타이머라고 얘기하죠. 이거 PLC에서 저희 할 때 플리컷 타이머 만들려면 원래 타이머를 2개 사용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하나는 끄는 거, 하나는 리셋 시키는 거예요. 타이머를 2개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플리컷 타이머라는 거는 온오프를 반복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만 그렸는데요. 회사에 따라서는 양쪽에 2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 옆에 보면 요 그림 나오죠?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린 거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자, 넘어가네요. 자, 이제 플로트레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처음에 아이고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기를 공부하면서요 한참 힘들었었던 게 이 플로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기능장 시험 보고 그럴 때도 가장 힘들었었던 게 플로트레스 막 4개씩 나오는 거 있었는데 그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플루트레스 스위치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진짜 많이 사용되죠. 어디에 사용됩니까? 물통에 사용됩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뭐 아파트 꼭대기에도 보면 물통이 있죠. 자, 여기에도 플루트레스 사용되고요. 일반 가정용 뭐 이런 데 다 사용되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지금도. 이거 보면 누가 중고로 판다고 내놓은 거 제가 스캔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하면요. E1, E2, E3라고 해서요. 일단은 센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E1, E2, E3가 됩니다. 자, 물통이 이렇게 있겠죠. 그쵸? 자, 물통을 이렇게 놓고요. E1, E2, E3를 스위치를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제일 길게 제일 밑에까지 제일 하고 얘는 위에까지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위치 번호가 있고요. E1, E2, E3 이렇게 해서 보면은 E1은 7번, 그 다음에 E2는 8번, E3는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까 놓으시면 됩니다. 전선을. 그리고 이제 뭐 물이 이렇게 차게 되면 전기가 통하겠죠. 자, 요걸 이제 기본 이제 그 물통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E1, E2, E3를 설치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서플라이라고 돼 있죠. 그쵸? 전원이잖아요, 전원. 자, 뭐 스위치인데 전원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전원 넣어야 되겠죠. R하고 T에서 땄네요. 그쵸? R하고 T에서 따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5번에 R이 들어갔고요. 6번에 뭐 T가 들어갔습니다. 교류 전원이니까 뭐 밖에도 큰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R상, T상을 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나머지 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설비하실 때는 전원 따고요. 그 다음에 E1, E2, E3 해가지고요. 위에다가 설비를 하시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플로트레스 스위치는 뭐 급수면 급수, 물 채우는 거죠. 그쵸? 자, 배수면 배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급수하는 스위치랑 배수하는 스위치를 하나를 갖고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급수 따 플로트레스 1, 플로트레스 2 해갖고 플로트레스 스위치를 나눠서 쓰게 되죠. 자, 뭐 간단합니다. 보시면 자 4번은 공통단자입니다. 컴입니다. 여기 4번의 컴. 예, 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아까 제가 릴레이 얘기했을 때 컴 단자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위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가 항상 위에 가 있겠죠. 이 단자가요. 이렇게 보면 뭐 4번 이렇게 되죠. 컴일 테고 그쵸? 얘가 위에 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기 배선상으로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4번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4번이 위에 가 있고요. 자, 밑에 지금 이제 만약에 채우는 거다. 자, 급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긴 지금 직접 뭐 모터에다가 전원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넣는데 요거는 아니고요. 요건 뭐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시퀀스 회로 위주로 이제 제어 회로 위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기 막 이렇게 배수한다는 건 제어 회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모터에다가 전원을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어 회로 만들 때는 컴이 위에 4번에 가고요. 그러니까 얘가 물이 안 찼다. 쉽게 얘기하면 물이 한 요만큼밖에 안 찼다. 자, 그러면요. 얘는 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2번하고. 그러니까 B접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플로트레스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B접이죠. B접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B접이 되는 거죠. 그렇죠? B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급수 모터가 막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 얘가 연결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걸 지금 이거를 지금 요 밑에 돌리는 거를 뭐 마그네틱 컨택트로 돌린다 그래서 전자 접촉기를 MC1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MC1에다 이렇게 붙이면요. 전기가 통하니까요. 얘가 모터를 돌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모터를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계속 차겠죠. 이렇게 찹니다. 자, 차다가 2완까지 찼다. 자, 2완까지 찼다. 자, 그럼 2완까지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E3랑 E1이랑 연결된 거죠. 그쵸? 이 두 선이 연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물이 있으니까 전기가 통하니까요. E3하고 E1하고 연결이 되면 그때 이 스위치는 여기 보면 드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레인. 보통 업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건 제일 꼭대기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온된 거죠, 온. 자, 온됐다. 다시 표현하면 온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요. 자, 그럼 얘는 B접 스위치니까 얘가 어떻게 붙겠습니까? 얘가 끊기고요. 얘가 3번하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MC1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모터가 전기가 통하니까 얘가 끊기겠죠. 그래서 모터가 정지가 됩니다. 자, 요게 급수입니다. 급수. 그쵸? 이렇게 되면 급수가 되는 거고요. 자, 배수가 이제 배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건너뛰셔도 됩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들으면 되고, 제가 갑자기 이게 플로트레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제가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물통이 이렇게 또 있다 치고요. 자, 반대로 자, 이렇게 선이 3개가 있겠죠. 2, 3개. 요번엔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E1, E3, E2, E1이 될 겁니다. 자, 물은 가득 차 있고요. 배선은 그냥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5번, 6번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서플라이에 전원이 들어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자, 회로로 그린다라면요.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라면 자, 4번이 될 테고요. 배수가 3번이죠. 3번이 될 테고요. 이렇게 A 접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배수 펌프는 뭐 MC2라고 얘기하겠습니다. MC2가 배수 펌프라서 자, 이제 배수 펌프가 배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온 됐으니까요. 드레인이 꽉 차 있으니까 A 접점이 붙겠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4번하고 3번하고 붙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겠죠. 쭉쭉쭉쭉 빠집니다. 쭉 빠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완이 빠졌습니다. 이때 오프 안 됩니다.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언제 얘가 다시 이 드레인이 꺼지느냐? E2하고 E1하고 연결이 안 될 때까지 요렇게 되면 꺼집니다. 이제 자, E2하고 E3하고의 사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E2랑 E3랑 연결이 끊길 때, 이때 얘는 다시 4번 2번으로 붙습니다. 오프됩니다. 오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때는요, 급수를 할 때는 E1을 사용합니다. 배수를 할 때는요, E2를 사용합니다. 이게 스위치가 3개라서 참 힘들었어요. 처음에 이해한다는 게, 아니 왜 스위치가 3개인데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E2는 배수에 사용하는 센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되고요. 급수에는 E1을 사용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4번, 2번은 B 접점이고요. 얘는 A 접점이다. 자, A 접점이 되는 순간은 E1과 E3가 만났을 때, 연결됐을 때, 자, B 접점이 되는 순간은 뭐죠? E3하고 E2하고의 연결이 끊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레스 넘어갔고요. 어려우시면요,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온도 릴레이 하겠습니다. 온도 릴레이.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죠. 그쵸? 요즘에 뭐 센서들이 워낙에 발달됐기 때문에, 자, 온도 릴레이는 잘 안 쓰죠. 자, 옛날에 이제 뭐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뭐 자동 온조 시스템이라든가 전기 기능사 문제에는 자주 나옵니다. 자,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이렇게 막 크게 막 봉 같은 거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센서가 이렇게 연결하는 데고요. 얘는 이제 온도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뭐 기능사 시험 보고 그럴 때는 이 센서 달지 않습니다. 그냥 온도를 낮추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뭐 7번, 8번. 얘는 2번, 7번이 아니라 7번, 8번이 AC 전원입니다. 독특하죠? 보통 2번, 7번이 전원이었는데요. 얘는 7번, 8번이 전원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평상시에 하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 자, 만약에 자 100도로 설정을 했다. 그런데 지금 110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이에. 자, 얘가 보면 여기 온대는 파워가 있고요. 온대는 순간이 있어요. 얘는 자, 쉽게 얘기해서 설정 온도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A 접점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A 접점. 자, 그래서 평상시에 온도가 높을 때는 하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에 붙어 있습니다. B 접점에. 자, B 접점에 붙어 있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로우로 내려옵니다. 이걸 온도 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요. 어쨌든 전기 시퀀스 회로에 사용되는 릴레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퀀스 소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접촉기라고 있죠. 마그네틱 MC라고 되고 마그네틱 콘택트라고 되고 PR이라는 파워 릴레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위에는 RST겠죠. 위에 쪽에 RST가 붙을 테고요. 밑쪽에 UVW 모터가 달리겠죠. 보통 모터를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얘는 뭐 MC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6번하고 12번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온됩니다. 얘가 이렇게. 자, 그러면 뭐 밑에 안에 뭐 UVW에 모터가 있다라면 모터가 운전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원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멈춥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A 접점하고 B 접점하고 하나 달려 있죠. 요거 다른 이유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거 뭐 똑같겠죠. 자, 뭐를 하기 위해서 혹시 뭐 자기 유지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시퀀스 회로에 제어 회로에 사용하기 위해서, A 접점과 B 접점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뭐 릴레이랑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상만 3개가 있다라는 RST가 있고 뭐 그 차이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되면요, 요 스위치가 밑으로 탁 하고 내려갑니다. 밑으로 전원이 인가되면요, 요 스위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거를 전자 접촉기 MC 또 마그네틱 컨택트 또는 파워 릴레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EO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사막 콘덴서 사장님이 만들어서 뭐 아직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거 달고 난 이후에 모터의 고장률이 뭐 99% 정도 줄어들어서 뭐 한 100개 고장 나던 게 뭐 1개나 2개 정도 고장 난다고 뭐 글을 제가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EOCR은 뭐 이런 EOCR도 있고요. 이거는 뭐 시험용입니다. 이건 시험용. 이건 뭐 실제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장, 뭐 승강기 이런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그 시험용으로 사용되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실제 모양은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요 MC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그림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단 전기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요. 전기선을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요, 이 자기장의 변화를 따라서 이 전기 그 실제 흐르는 전기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Q 타임, 딜레이 타임이라고 있고요. 이건 D 타임입니다. D 타임. 얘는 Q 타임이고요. 얘는 D 타임. 얘는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드. 자,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뭐 테스트는 뭐 테스트 꺼지나 안 꺼지나, 우리 차단기에도 테스트 버튼 들어있잖아요. 누르면 꺼지나 안 꺼지나. 실제로 시험용에서 그냥 눌러서 꺼지나 안 꺼지나만 확인합니다. 테스트되면 비접으로 해서 딱 꺼지는 거 이거만 확인합니다. 자, 기본 설정은 이렇게 되고요. D타임, Q타임 뭐 설명은 이거 뭐 기능사에서 할 건 없지만 그냥 혹시 전기 쪽에 일하실 분들을 위해서 뭐 설명해 보겠습니다. D타임은요, 만약에 밑에 모터를 구동시킨다라고 얘기하면요, 모터가 구동되는데 처음에는 뭐 한 3배 정도 이상의 전기가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Y데타 결성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딜레이 타임을 얼마나 줄 거냐, 모터가 정상 가동되는 데까지 걸리는 딜레이 타임을 주는 거고요. Q 타임은요, 지금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오버로드가 걸리는 거죠. 여기 이제 설정을 하게 되겠죠. 뭐 1점 몇 배를 설정할 거냐. 우리 보통 1.2배잖아요. 뭐 1.2배 되면은요, 여기 뭐 빨간색 램프가요, 뭐 깜빡 거릴 때 맞춰놓으라.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뭐 제가 뭐 설비 기사는 아니고 그래서 모르고요. 설명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2배 정도가 되면 이게 깜빡 거리니까 그 정도 설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Q타임이라는 건 이게 오버로드가 걸렸을 때 얼마 있다가 얘를 끌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 EOCR이라는 건요, 오버로드 릴레이입니다. 오버로드 걸리면 끄는 그런 릴레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보통 현장에서는 이게 95라고 합니다. 95, 96, 98이죠. 자, 얘 비접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뭐 오버로드가 걸리지 않을 때, 이상이 없을 때는요, 이렇게 B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 테스트 버튼이 있다 그랬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얘가 A접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테스트라는 게. 자,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오버로드가 걸린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요. 뭐 전원은 EOCR에 보면 L1, L2, L3 있고요. T1, T2, T3. 자, 여기 뭐 전원이죠. 그쵸? 뭐 전원을, 삼상 전원을 통과시켜 주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이 넘어가면요, 11번이 돼서 95에서 98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보면 얘가 95번이고요. 얘가 96번. 그 다음에 얘가 98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전원선이에요. 얘 구동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얘 구동시켜야. 얘는 차단 기능이 없어요. 얘가 직접 뭐 EOCR 이렇게 해서 이 전원을 MC처럼 끊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냥 제어 회로에서 끊어줄 수 있도록 신호만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뭐 보통 그리면요, 이렇게 뭐 항상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10, 4, 5 이렇게 쓰죠, 그렇죠? 자, 그럼 뭐 여기 뭐 플리커 같은 거 달려서 깜빡 거리게 되고요. 평상시 B접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 B접으로 그려져 있어요. 얘가 B접으로 해서 평상시에는
제어 회로에서 정상 운전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95번하고 96번의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과전류가 발생했고 그 시간을 일정 시간을 넘기게 되면은 얘가 A접으로 딱 붙습니다. 5번으로 붙어요. 여기에서는 98번이죠. 그렇죠? 또 웃긴 게 선생님 제가 볼 땐 97번은 왜 뺐나? 왜 그걸 98번이라 그러나? 저도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95번에서 98번으로 붙으면서요. 이렇게 뭐 제어회로 뭐 부조도 달아놓고요. 여기 밑에 보면 뭐 플리커도 달아놓고요. 그래서 뭐 빵빵빵빵 울리게 왜 고치라고 과전류가 흘러서 제어회로가 중단돼서 뭐 모터 같은 거 모터가 안 돌면 뭐가 안 돼요? 생산 활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상이죠. 그래서 부저라 램프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다시 얘를 확인을 하고 다시 정상 운전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죠. 리셋을 시켜줘도 계속 떨어진다라면 뭐 현장 가서 확인하고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과부하 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렉트로닉 오버로드 릴레이, 뭐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로드라고도 얘기하고 커런트라고도 됩니다.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한 30분 정도 강의했습니다. 특히 시퀀스 소자에 대해서 제가 뭐 현장에서 근무한 건 아니고요. 뭐 기능사 기능장 취득하면서 배웠던 거 한번 쭉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퀀스 회로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